어린 조카가 연상되는 어느 여자아이가 보인다. 그 여자아이의 피부 안으로 바퀴벌레 같은 벌레 한 마리가 들어간다. 나는 발로 그 아이의 신체 부위를 눌러본다. 아니나 다를까 벌레의 형체가 느껴진다. 그 아이는 이제 무언가에 감염되었고 곧 제정신이 아닌 괴물처럼 될 것이다. 나는 두려웠고 나와 가족관계로 있는 어느 집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라고 소리친다. 그러나 열린 창으로 그 여자아이가 괴물처럼 들어온다. 얼마 안 있어 벌레가 토해져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미쳐있는 상태다. 그 아이는 배가 고프다고 밥을 달라 한다. 나는 그 아이를 경계하며 주지 말라고 한 것 같다. 그러자 그 아이가 발악을 하며 너희들이 배가 고파봤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괴로워한다. Wake up. 꿍꿍이는 그 아이가 감염되었다고 생각됐을 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정신이 아닐 테고 무언가 악령 같은 사악하고 강한 존재가 그 아이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감염되었다고 말할 때 이것을 정신적으로 본다면 의식이 무의식의 상당 부분 압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행히 그 감염의 원인으로 등장한 벌레가 토해져 나왔지만 여전히 그 아이는 미쳐있는 상태로 나옵니다. 사악한 힘은 잃었지만 정신은 여전히 이성을 잃은 채 본능적 절규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 아이가 꿍꿍이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짐작할 수 없는 어떠한 고통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아이의 슬픔이 보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자신 내면의 한 측면을 보기 시작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 아이는 누구고 꿍꿍이는 왜 그 아이를 경계했을까요? 너무 배가 고프다고 절규하는 아이에게 밥도 주지 말라고 합니다. 꿈의 인격들은 거의 꿍꿍이의 인격을 대변합니다. 하지만 100% 꿈꾼 사람은 아닙니다. 꿈속에 등장하는 인격들은 꿍꿍이의 어떠한 측면을 대변하면서 동시에 초월적 성격을 지닌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격을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꿈은 꿍꿍이에게 어떠한 인격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 여자아이에게서 조카가 연상된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아이를 알기 위해서는 꿍꿍이가 알고 있는 조카의 어떠한 측면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꿍꿍이의 투사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조카이지 그 조카 자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겠죠. 조카는 초등학생 저학년으로 마른 체형에 자기 생각이 뚜렷해 보이는 아이입니다. 말도 엄청 잘합니다. 질투도 많고 욕심도 많아 보입니다. 위로 언니가 있어서 그런지 막내다워 보이는 귀여움도 있습니다. 자기 표현에 주저함이 별로 없어 보이고 한마디로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향의 아이가 미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형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배고픔입니다. 사실 꿈속에서의 여자아이는 초췌하고 말라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 아이를 포동포동한 아이로 그리고 있네요. 이것은 의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밥 달라는 그 아이가 욕심꾸러기 돼지처럼 느껴져서일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는 꿍꿍이의 그림자와 그것은 소름 끼치는 벌레 한 마리의 역할이 말해주고 있죠.
벌레는 보통 아주 천한 위치를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묘사이죠. 벌레 같은 점점점. 그리고 꿈꾸니의 정서에서 벌레는 수치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벌레 꿈에 시달려 왔었죠. 수치심이라는 정서는 존재 자체의 근원적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꿈꾸니가 여성이니까 수치심은 여성이라는 존재, 그 자체, 그러니 꿈꾸니의 뿌리를 뒤흔들 만한 정서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성성에 대한 손상과 왜곡은 남성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여성에게 피해갈 수 없는 현상일 것입니다. 여성들은 자기도 모르게 남성 세계가 추구하는 이상을 자신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되니까요. 이것이 강하다 보면 고유한 여성의 특질은 평가절하되기 마련입니다. 수치심을 드러내는 표상으로 나타난 벌레는 그 여자아이와 한 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배고픔의 고통으로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그 슬픔을 묻어냅니다. 본래 아이가 지닌 통통 튀는 생명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상태라는 거죠. 그것은 허기진 괴물 같은 정감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허기진 괴물, 이것은 심리적 배고픔이죠. 예전에 마을의 한 남자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꿈꾸니의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남자는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자신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들이 자신의 물건을 자꾸만 가져간다는 거예요. 마치 도둑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와 함께 등산을 다녀온 지인 부부는 그날 넉넉히 싸간 김밥이 부족할 정도였다고 혀를 내두르며 그 남성의 식욕에 대해 말을 한 적이 있었죠. 그 남자 말로는 자신은 아무리 먹어도 포만감을 느낄 수 없다고 말했답니다. 이 남성의 경우 심적 허기짐이 실제 신체화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의 물건을 습관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남성의 증상은 거의 본능 영역과 가까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 무의식화되어 있으며 낮은 수준의 의식성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리 지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무의식화된 상태 정도가 높다면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의식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은 아마도 배고픔을 통해 꿈꾸니의 과도해진 욕심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이 아이가 지니고 있는 생명력이자 창조성으로 발현되지 않고 탐욕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말이죠. 또한 본능 영역에 머물러 있음을 드러냅니다. 탐욕은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과욕과도 같으니까요. 벌레는 입을 통해 튀어나왔습니다. 얼마 전 꿈에서도 칫솔질을 하고 입을 헹궈내는데 칫솔 사이에 벌레가 끼어 있는 것을 보았죠. 며칠 사이에 입에서 나온 벌레의 상이 2번이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꿈꾸니의 오래 묵은 컴플렉스가 언어 그리고 말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제대로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제대로 표현한다는 것이 뭘까요? 소위 똑부러지게 할 말을 한다고 해서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면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화가 난다고 화를 마구 내는 것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꿈꾸니는 표현을 많이 억압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상대가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관계 안에서 그 대상이 내 생각을 궁금해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정해버립니다. 우리의 관계는 투사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이런 관계는 한쪽이 편한 만큼 다른 한쪽은 무거워지기 마련이죠.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의식성이 낮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꿈은 무의식화되어 있는 내용과 의식화되어야 할 내용을 입이라는 표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입은 삼키고 먹는 행위와
언어를 구사하고 표현하는 것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표상이 됩니다. 거기에 벌레는 오랫동안 꿈꾸니를 지배해온 수치심과 관련된 정감으로 말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입니다. 아마도 꿈꾸니는 오랫동안 표현을 잊은 채 살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다시 살아나야 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어떤 것을 드러내야 하는 문턱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꿈꾸니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 아이의 슬픔과 고통을 두려워하고 있죠. 배고픔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맞이하고 싶은 해방을 정작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기 표현, 해방, 자유로움 이러한 말들이 긍정적이고 밝게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에 대해 두려워하고 주저한다는 것이 얼른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죠. 갇혀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러니까 해방을 위해 강한 열망, 열정을 필요로 하는 일 앞에서 열정은 자신을 내던져야 하는 용기가 필요한 법이죠. 그래서 열정은 불안과 위험을 동반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실천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제약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금깃이 되어 왔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 하는 불안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판도라의 상자는 컴플렉스를 담고 있는 상자겠죠. 아직 도래하지 않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의 열정은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주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은 질서와 안정이 아닌 지독한 신경증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말이죠.